자, 여러분들 여기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실에 있는 물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이 칠판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칠판은 어떻게 보이고 책은 어떻게 보이고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려면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칠판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냐? 자, 저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빛이 칠판에 빵 부딪혀서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냐면 전등에서 빛이 나와 빛이 나한테 빵 부딪혔다가 반사돼서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물체가 반사해서 나온 빛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교실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전등. 좋아. 지금 여러분이 이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등에서 빛이 나왔어. 이 빛이 빵 하고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갔어. 이래야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책이 보이고 책상도 보여요. 하지만 책하고 책상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죠. 전등에서 나온 빛을 반사를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이 교실에서 진짜로 빛을 내고 있는 애는 전등입니다. 맞습니까? 자, 전등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를 광원이라 그래요. 광원. 이 교실에서 광원은 전등.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 빔 프로젝터 쟤도 지금 스스로 빛을 내고 있어요. 저기서 빛이 나와서 요 칠판에 반사되어 여러분이 화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실에서 광원을 찾아라 그러면 전등, 그 다음에 요 빔 프로젝터 요런 게 이제 광원일 거고, 나머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남이 낸 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이런 게 이제 광원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태양은 광원이 맞습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 내죠. 광원이야. 달은 광원이 맞아요? 달은 왜 광원이 아니야? 걔 스스로 빛 내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럼 그 달은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건데? 태양빛 반사해서 보이는 거 알죠? 내가 진짜로 빛을 내야 광원이고 남의 빛을 반사하는 애들은 광원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이 쭉 나와서 지금 요 칠판에 땅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다. 물체들은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거울을 예로 들어놨어요. 거울이 아니어도 돼. 빛이 하나 쭉 들어왔어. 빛이 하나 쭉 들어오다가 여러분 빛은 이렇게 막 꾸불꾸불꾸불 갑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해요? 일자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빛은 일자로 쭉 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빛은 뭐 한다? 직진한다. 직진한다. 오케이? 일자로 쭉 가는 걸 직진한다 그래요. 빛은 장애물이 없으면 일자로 가는 걸 좋아해. 막 꾸불꾸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로 쭉 직진을 하다가 거울에 부딪혔어. 여기 거울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일자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땅 부딪혀서 반사를 하는 거야. 자, 이때 빛이 쭉 들어오다가 거울에 땅 부딪히고 반사해서 나갔잖아요. 자, 요 바닥, 거울이 부딪힌 바닥, 요 바닥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바닥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려요. 요 바닥의 수직인,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 선을 무슨 선이라 그래? 법선이라 그래요. 다시, 빛이 가다가 땅 부딪히는 곳, 요 부딪힌 곳 하고 수직이 되는 선, 무슨 선? 법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입사하는 빛, 입사가 뭐야? 거울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 이걸 입사광이라고 불러.
요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 요 각도, 우리는 이걸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다시 입사하는 빛과 법선 사이의 각이 입사각이야.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가 입사각이 아닙니다. 빛과 바닥 사이가 입사각이 아니에요. 빛과 법선 사이가 입사각이야. 알겠어? 빛하고 바닥 사이의 각은 아무 이름도 없어요. 이거는 각 이름 없어. 자,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그 다음 반사돼서 나가는 빛하고 법선 사이의 각, 이게 무슨 각? 반사각. 마찬가지야. 여기가 반사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빛과 법선 사이의 각을 찾으시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그 크기가 어떻다? 무조건 똑같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무조건 똑같은 각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크기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사법칙. 반사법칙. 입사각과 반사각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100%.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의할 점, 여기가 입사각이 아니라는 거, 여기가 반사각이 아니라는 거, 항상 빛과 법선 사이의 각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반사법칙이에요. 쉽죠? 근데 빛은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지만, 자, 들어가면서 꺾이기도 해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꺾이는 걸 빛이 뭐 한다? 굴절한다. 아, 좋아요. 반사, 튕겨져 나오면 반사라고 부르고 들어가다가 방향이 꺾이면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 빛이 꺾이는 면 기준으로 또 수직한 선을 그어요. 이게 법선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법선이에요. 입사하는 빛과 법선 사이의 각, 입사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반사됐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사됐으면 여기가 반사각이 되고 두 각의 크기가 같았을 거야. 근데 얘는 반사가 된 게 아니라 꺾여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꺾여서 들어갔어. 이게 굴절된 빛이고요. 굴절된 빛과 법선 사이의 각, 이게 굴절각이야. 여러분 각도 잘 보세요. 입사각과 굴절각은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네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크기가 같은 거고 입사각이랑 굴절각은 크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 딱 봐도 둘 중에 누가 크기가 커요? 입사각이 크기가 크네요. 아, 얘는 들어가다가 법선을 향해서 굴절했기 때문에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많이 굴절할 때도 있고 조금 굴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법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하고 입사각이 똑같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지금 두 각이 같아요. 자, 굴절을 할 건데 얘가 물보다 굴절을 더 많이 했다고 치자. 이 물체에 물보다 굴절을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굴절각의 크기는 이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서 더 더 많이 굴절을 한다는 게 얘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꺾이냐면 물보다 더 많이 꺾여?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더 많이 꺾일수록 굴절각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조금 꺾이면 굴절각은 그만큼 큰 거고요. 많이 꺾일수록 굴절각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을 많이 할수록 굴절각이 더 작아지는구나. 굴절을 얼마나 할 거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물질은 많이 꺾이는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조금 꺾이는 물질이 있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굴절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똑같은 물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물에서 입사각의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지금은 입사각이 요만하게 들어왔잖아요. 자, 내가 얘를 좀 눕혀가지고 입사각이 한 요 정도 되게 쏴볼까요? 자, 입사각이 아까보다 커졌습니다. 그럼 굴절각의 크기는 이때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때보다 작아져요? 자, 봐봐요. 똑같이 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꺾이는 정도는 변하지 않아. 딱
요렇게 빨갛게 이 막대기가 꺾여 있는 상태로 고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눕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 꺾이는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똑같이 물로 들어가는 거라면 꺾이는 정도는 유지가 돼.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크게 했으면 굴절각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눕혔다, 그대로 이렇게 눕혔다,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물로 들어갈 때는 꺾이는 정도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지게 돼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입사각이 커질수록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왜? 꺾이는 정도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서준 이해됐어?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반드시 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광원을 볼 때는 바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빵 들어오니까 제가 보이는 거고,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거울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애야. 여러분, 여기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거울로 상을 보고 싶어요. 여기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그리자면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물체를 하나 놨어요. 내가 이 물체를 거울을 통해서 보려고 해. 자, 물체에서 빛이 나오겠죠? 왜냐면 광원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땅 갔다가 반사되어 거울로 가요. 자, 그럼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로 가? 거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럼 거울에서 다시 반사가 되어 나와. 어떻게 반사돼 나와? 자, 거울에 법선을 하나 그려요. 바닥에 수직한 선. 그래놓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크기로 유지되도록,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은 크기로 유지되도록 빵 하고 반사되어 나오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온 빛을 봤어요. 그럼 나는 이 거울을 통해 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여기 있어. 거울, 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이쪽으로는 오질 못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거울을 통해 이 물체를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반사되어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물체가 보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자, 우리 눈은 되게 멍청하다. 그래서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네? 우리 눈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빛이 여기서부터 직진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직진을 해가지고 내 눈에 들어왔나 보다. 내 눈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빛이 반사돼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럼 내 눈에는 물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저게 거울에 비친 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만 나는 얘가 반사돼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안 해. 얘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와갖고 직진해서 내 눈에 들어왔구나. 내 눈은 무조건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울의 상이 비쳐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1m였다고 합시다.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1m. 거울에 비친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얼마게요? 이것도 똑같이 1m가 딱 되도록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와 거울에 비친 상 사이의 거리는 2m가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울, 평면 거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평면 거울로 물체를 보면 실제와 똑같이 보입니까? 만약에 이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예요. 자, 이렇게 생긴 물체예요. 실제와 똑같이 보입니까? 내가 거울을 통해 물체를 보면 저 물체는 실제 물체와 어떻게 보여?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헐! 여러분, 거울 마주보고 여러분 오른손 들어봐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느 쪽 손을 들고 있습니까? 왼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평면 거울을 봤을 때 물체와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 이 거리는 똑같이 유지되면서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평면 거울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거울의 상은 특징 밑줄 칠게요.
평면 거울 기준이에요. 실제 물체와 크기는 같고 그 다음 거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대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산까지의 거리가 똑같이 보이고요. 크기는 같은 대신 좌우가 반대가 되어 보이게 되죠. 크기는 실제랑 똑같이 보이는 대신 좌우가 반대가 되어 보인다. 이게 평면 거울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내가 평면 거울을 통해서 상을 보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실제와 똑같아. 그리고 물체부터 거울까지와 거울부터 산까지 거리도 똑같아 보여. 대신 좌우만 바뀌어 보여. 오케이. 아, 좋아요. 이게 평면 거울이에요. 자, 그런데 평면 거울이 여기 지금 제가 젠장. 잠시만요. 자, 일단 1번 프린트 채우면서 지금 배운 거 살짝 정리를 하고요. 입사각과 반사각 표시. 여러분 어디가 입사각이에요?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 여기가 입사각이죠.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 여기가 입사각. 준호 안 써도 돼? 그리고 자, 어디가 반사각이에요? 여기가 반사각이에요. 반사되는 빛과 법선 사이의 각. 여기가 반사각입니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크기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법칙? 반사법칙. 그래서 반사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반사법칙입니다. 입사각, 반사각 표시하시고 둘이 크기가 같은 걸 반사법칙이라 그런다 라고 쓰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여기 굴절각도 있어요. 굴절각 어디 있어요? 여기에 굴절각도 그려져 있어. 만약에 굴절각이 어디냐고 물었으면 여기가 굴절각이에요. 그죠? 입사각, 반사각은 크기가 같지만 굴절각은 쟤네보다 아마 작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 한번 채워봅시다. 평면 거울로 비춰보면 상의 크기는 실제와 똑같죠? 실제 상과 크기가 같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의 모양은요? 실제 상과 뭐가 반대요? 좌우가 반대죠? 좌우가 실제와 반대다. 상하는 그대로인데 좌우만 반대인 거죠. 그리고 상의 위치는 물체 거울까지와 거울과 산까지의 거리가 똑같이 보여요. 나와 거울까지 1m면 거울에서 산까지도 1m, 나하고 산까지는 2m가 되는 거죠. 이게 평면 거울이고,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에요. 여러분 볼록 거울 어디서 봤어요? 어디? 안경은 렌즈. 렌즈와 거울이 달라요. 렌즈는 통과, 빛이 뚫고 나가는 거고요. 빛이 뚫고 나가는 거야. 저는 렌즈가 없어요. 빛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그거 아니죠. 거울은 반사되어 오는 거잖아. 어디서? 어디? 망원경도 렌즈. 망원경도 렌즈라서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지 반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은 반사가 되는 거니까 거울 뒷면이 안 보여야 되는 거고, 렌즈는 빛이 뚫고 가는 거니까 그 뒤가 보이는 거고, 두 개가 달라요. 그럼 볼록 거울 어디서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구부러진 도로에 거울 달려있는 거 못 봤습니까? 동그란 거울, 그게 볼록 거울이에요. 혹은 편의점 갔을 때 천장 구석에 거울 달려있는 거 봤어요? 그게 볼록 거울이에요. 자, 볼록 거울은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생긴 거울을 말해요. 그러면 왜 그런 데는 평면이 아니라 볼록한 거울을 달아놨을까? 이 볼록한 거울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요. 상이, 빛은 여러분 직진하는 거 알고 있죠? 원래 빛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거울이니까 얘가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가 바닥이에요. 요 바닥면에 수직한 법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법선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돼요. 얘 어떻게 반사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여기가 바닥면이에요. 여기가 법선이거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반사돼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90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법선이라서 나갈 때도 90도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법선까지는 안 그리셔도 좋으니 볼록 거울은 빛이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나란하게 들어왔어. 나란하게 들어왔어. 그러다 반사되어 나갈 때는 어떻게 반사되어 나가는 거?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면서 반사되어 나가는 이러한 게 볼록 거울이에요. 들어올 땐 나란히 들어왔다가 반사되어 나갈 땐 사방으로 퍼지면서 나가요.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죠? 우리 눈은 멍청해요. 반사되어 나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눈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걸 보잖아요. 이 빛이 어디서 왔네? 저기서 직진해서 내 눈에 들어온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또 여기서 빛을 보잖아요. 이 빛이 여기서 직진해서 들어온 줄 알아요. 자, 이걸 쭉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거 요 한 점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왔나 봐. 이렇게 봐요, 우리 눈은. 실제로는 거울에 반사되어 나오는 건데 요렇게 모여있는 빛을 쫙 연장했을 때 한 점으로 모이는 저 점을 초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까진 모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 볼록 거울은 빛을 사방으로 어떻게? 퍼지게 반사를 해요. 사방으로 퍼지게.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방팔방 퍼지니까 우리는 이 빛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사방팔방 저 빛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볼록 거울은 왜 쓰는 것 같습니까?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어서 훨씬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어요. 볼록 거울은 넓은 곳을 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왜 편의점 뒤에다 볼록 거울 달아놨어? 거울 하나만 봐도 편의점 안이 다 보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커브길에 볼록 거울 달아놨어요? 커브길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차까지 보이라고 넓은 시야를 보라고 달아놓은 게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은 훨씬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평면 거울보다. 이해했어요? 아우 좋아요. 자, 그래서 볼록 거울의 특징, 빛을 퍼지게 한다. 그러니까 사방팔방 모든 사람이 저 빛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넓은 범위를 보는 대신 상은 크기가 실제보다 어떻게 돼서 보이죠? 여러분 편의점 거울 이렇게 올려다보면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록 거울은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요. 대신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건 평면 거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보이는데 왜 바로선상이라는 말이 붙냐면 이 볼록 거울이라는 애는요. 가까이 있을 때는 나보다 조그맣게 나랑 똑같은 좌우만 바뀐 애가 보이는데 내가 이걸 굉장히 멀리 가서 보잖아요. 상이 어떻게 되냐? 헷갈락 뒤집어져서 위아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 실제보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죠. 미안. 얘도 마찬가지야. 실제보다 작고 바로선상 똑같아요. 이게 거울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거울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똑같이 다 작게 보여요. 물론 멀어지면 더 작아지지만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실제보다 더 작은 상이 보이거든요. 또 편의점이랑 커브길의 거울 말고 볼록 거울 쓰는데 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뭐라고? 비행기 어디? 비행기에 거울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 그 사이드 미러 그거 볼록 거울이에요. 그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글씨 써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사물이 실제보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거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볼록 거울을 달아서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나 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운전자가. 그래서 야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다 라고 경고문을 써준 거야.
그런데 왜 볼록 거울을 굳이 썼을까? 작아 보이는 대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잖아.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그래서 볼록 거울을 다는 거야. 아, 좋아요. 자, 그럼 어디에 이용하냐? 자동차 사이드미러 혹은 측면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측면 거울, 자동차 사이드미러. 그 다음 편의점 그 거울이 이제 뭐냐면 감시용 거울이에요. 내가 여기 서서도 넓은 편의점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거, 혹은 커브길에 굽은 도로의 거울, 이런 것들이 다 볼록 거울이에요. 얘네는 대신 넓은 면을 보는 대신 실제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훨씬 작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목 거울 갑니다. 오목 거울. 여러분, 오목 거울은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간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빛이 반사될 때 어떻게 반사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그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냥 외워요. 자, 얘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오는 면이에요. 자, 여기에 수직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얘는 이렇게 반사돼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바닥면, 여기가 법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반사돼요. 자, 얘네들은요, 빛이 반사돼서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요. 빛이 모여요. 아까 볼록 거울은 빛이 퍼졌잖아요. 오목 거울은 빛이 한 점으로 모여요. 자, 그래서 오목 거울은 반사되면 빛이 한 점으로 모인다. 빛을 모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빛을 모은다. 자, 그리고 볼록 거울은 실제보다 작아 보였잖아요. 오목 거울은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까울 때는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거든요. 크고 바로 선상. 이게 되게 멀어지면요, 상이 실제보다 작아지면서 뒤집어져 보여요. 실제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 이렇게 바뀌어요. 가까이 있을 때 실제보다 원래 작아 보이는 거울은 멀리 가도 크기만 작아지지 그대로 그냥 똑바로 선상이 보이는데, 가까이 있을 때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애들은 멀어지면 오히려 더 작아지면서 상이 위아래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목 거울 어디에 쓰는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자, 현미경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거울과 렌즈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미경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반사돼요. 내 눈이 보여야죠. 현미경은 렌즈죠. 렌즈. 빛이 통과하는 것이고요. 오목 거울을 쓰는 거예요. 치과용 거울 혹시 아나요? 치과에 입을 벌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빨 비춰보는 거울, 그거 오목 거울이에요. 왜 오목 거울 쓰겠어요? 이빨을 비쳤을 때 실제보다 더 크게 비쳐 보여서 작은 것도 더 크게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화장용 거울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할 때 쓰는 거울인데 이렇게 돌려갖고 앞뒤 거울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 면은 평면이고 돌리면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거울들이 있어. 반대쪽은 오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보다 크게 보여서 조그만 부분까지 화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거 오목 거울이고,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특징도 있지만 빛을 한 점으로 모으잖아요. 얘 빛을 한 점으로 모으기 때문에 어디에 쓰게요? 뭐야? 자, 여러분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전등 같은 거 안에 보면 손전등 안에 이렇게 은색으로 동그랗게 뒤에 받침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뒤에 받침대 있을 것 같아요? 은색으로? 여기서 또 나왔어. 오씨,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자, 왜 손전등 같은 애는 저렇게 만들어놨냐면, 실제로 손전등 안에 전등 자체는 크기가 되게 쪼만해요. 근데 빛을 멀리까지 보내고 싶잖아요. 뒤에다가 오목한 거울을 달아놓으면 여기서 나온 빛이 한 점으로 모여가지고 굉장히 밝게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반사해서 굉장히 밝게 하고 싶을 때 뒤에다가 오목 거울을 반사판처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전조등 있죠? 헤드라이트. 그 전조등 안에도 보시면요,
전구는 되게 쪼만해요. 근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뒤편에 이렇게 은색으로 반사판이 그 뒤쪽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여기 반사돼 가지고 한 점으로 쫙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밝은 빛을 멀리까지 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여러분 그 성화 채화용 거울 알아요? 저기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성화에 불 붙이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성화에 불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요? 그 성화에 불을 라이터로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큰 오목 거울이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이 오목 거울이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요. 여기에다가 기름 붙인 솜을 이렇게 갖다 넣으면 햇빛이 너무 한 점에 모여서 뜨거운 나머지 얘가 불이 확 붙어요. 이런 거 다 오목 거울입니다.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 빛이 좀 강한 동네, 동남아 이런 조금 날이 더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길거리에서 통닭 같은 거 구워줄 때요, 이렇게 구워주는 동네도 있어요. 불로 굽는 게 아니라 오목 거울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설치해갖고 여기에 닭을 꽂아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 점으로 빛을 모아주면서 여기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닭이 막 구워져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목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목 거울은 어디에 사용하냐? 자동차 전조등, 뭐 손전등, 그리고 등대도 빛을 한 점으로 모아갖고 멀리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엄청 큰 오목 거울이 뒤에 받침대로 있어요. 그 나온 빛을 오목 거울이 한 점으로 모아가지고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뭐 성화 채화용 거울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목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빛이 반사되는 것이고 렌즈는 빛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개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렌즈도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거울하고 렌즈하고 반대로 외우시면 돼요. 볼록 거울의 특징이 렌즈에서는 오목 렌즈와 같아요. 오목 거울의 특징이 렌즈는 볼록 렌즈와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게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보시면 여러분, 렌즈는 빛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뚫고 가요. 뚫고 가는 대신 가면서 어떻게 꺾여. 아까 꺾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 굴절된다 그랬죠?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거예요. 거울은 반사, 렌즈는 굴절. 근데 볼록 렌즈는요, 굴절할 때, 자, 항상 뭘 생각하시면 되냐? 두꺼운 쪽을 향하여 굴절한다. 두꺼운 쪽을 향하여 굴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습니까? 가장자리가 두껍습니까? 가운데가 두꺼워요? 가장자리가 두꺼워요? 가운데가 두껍죠? 그럼 얘네는 항상 꺾일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꺾여요? 가운데를 향해서. 그래서 요렇게 중간으로 들어온 애는 직진하고요, 중간이 아닌 데로 들어온 애는 항상 볼록한 쪽,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이되 얘네들이 나중에 한 점에 이렇게 모여요. 가운데는 일자로 가고요. 가운데가 아닌 애들은 꺾이는데 꺾일 때 어떻게 꺾여?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여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운데 놈은 일자로 가요. 가운데가 아닌 빛은 꺾이는데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여서 결국 한 점에서 만나요. 됐습니까? 이게 볼록 렌즈예요. 여러분, 볼록 렌즈는 특징이 어때요? 실제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볼록 렌즈 어디에 쓰지요? 볼록 렌즈 어디에 써요? 돋보기. 자, 망원경 좋아요. 망원경. 그리고 또 현미경. 작은 걸 크게 봐야 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용하는 얘는 현미경, 망원경 혹은 돋보기 이런 거에 쓰고요. 실제보다 작은 걸 크게 봐야 돼요. 작은 걸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걸 크게 보는 애들은 실제보다 크게 보이겠죠? 실제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애들은 특징이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실제보다 작아지면서 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애들은 너무 멀어지면 작아지면서 상이 거꾸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멀어지면 실제보다 작고 뒤집어진 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얘랑 똑같은 특징을 가진 거울이 누가 있었어? 오목 거울이 있었죠. 얘도 가까이 있을 땐 커 보였는데 멀리 가면 오히려 작아지면서 뒤집어졌었단 말이에요.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애들은 너무 멀어지면 작게 뒤집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볼록 렌즈는 빛을 일단 한 점으로 모으고요.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멀어지면 작아지면서 뒤집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목 렌즈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가운데로 들어온 빛은 그냥 일자로 나가요. 가운데로 들어온 빛은 일자로 나가고 가운데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빛은 꺾이는데 어디를 향하여 꺾인다? 두꺼운 쪽을 향하여. 근데 얘는 어디가 두꺼워? 가운데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가 두껍잖아요. 그럼 꺾일 때 어떻게 꺾이겠어요? 가장자리를 향하여 바깥으로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 꺾인 거를 일자로 쭉 연결을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얘네가 한 점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바깥으로 꺾이는데 꺾인 걸 일자로 연결해보면 한 점으로 모여요. 이게 오목 렌즈예요. 자, 그럼 이러한 오목 렌즈는 실제보다 일단 빛을 퍼지게 하고요. 빛을 퍼지게 하고 실제보다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볼록 렌즈는 실제보다 커 보였죠? 오목 렌즈는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물론 똑바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애는 멀리 가도 똑같이 작아지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멀어도 똑같이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 가까이 있을 때 크게 보이는 애들만 멀어지면 뒤집어지는 거고 가까이 있어도 작아지는 애들은 멀어져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작게 바로 선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오목 렌즈는 어디에 쓰냐? 자, 이제 여기에 안경 두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안경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이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볼록이에요? 자, 여러분 볼록 렌즈는 돋보기 안경이에요. 돋보기 안경은 주로 누가 쓰지요? 누구? 어떻게 안 좋은? 돋보기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걸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돋보기는 작은 걸 크게 만들어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은 돋보기 안경을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이 없어서 제가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7번은 안 채우셔도 돼요. 그림만 보시라고. 이거를 해야 되나? 좋아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인데 우리 눈 안에는 잘라보면 볼록 렌즈처럼 생긴 게 눈 안에 들어있어요. 수정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수정체가 우리 눈 안에 들어있어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얘네가 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여기 눈 뒤쪽에 망막이라고 이거 몰라도 돼요. 여기에 딱 상이 맺혀야 우리가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볼록 렌즈처럼 생겨서 빛을 굴절시켜갖고 한 점에 잘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빛이 맺혀야 사물이 잘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가 애가 탄력이 좀 떨어져요. 늙으면. 그래서 얘가 빛을 잘 굴절시켜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굴절을 안 시켜갖고
원래는 여기 딱 맺혀야 되는 상이 제대로 굴절이 안 돼서 저 뒤에 가서 맺혔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을 써서 제대로 굴절이 안 되는 애를 한 번 여기서 굴절시키고 또 한 번 굴절시켜서 여기에 제대로 맺히도록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사람들이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을 써요. 이게 이제 주로 누구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시라고 합니다. 원시. 원시가 뭐냐면, 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멀다. 멀 원자. 그래서 상이 실제보다 멀리 맺히는 사람들, 이게 원시거든요. 원시인 사람들은 돋보기 안경을 써요. 볼록 렌즈로 만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이게 너무 심하게 꺾이는 거야. 조금 덜 꺾여서 여기 맺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꺾여가지고 실제 맺혀야 하는 것보다 상이 앞에 맺혀요. 가까운 데 맺혀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 오목 렌즈로 만든 안경을 써서 여기서 한번 빛이 퍼지도록 한 다음 여기서 굴절을 해야 제대로 뒤에 가서 맺힐 수가 있거든요. 상이 실제보다 앞에 가까운 데 와서 맺혀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목렌즈 안경을 써요. 여러분들 대부분 근시예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보통 근시가 많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원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은 돋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경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책에다가 해서 눈으로 한번 띄워서 보세요. 실제 크기보다 글자가 커 보이나 작아 보이나. 여러분 안경은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왜냐면 오목렌즈 안경이에요. 여러분들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볼록 렌즈는 원시 교정용 안경. 원시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돋보기 안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목 렌즈는 근시 교정용 안경.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끼고 있는 안경이 근시 교정용 안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안 쓴 거, 못 쓰신 거 있으면 쓰십시오. 오케이. 자, 위로 우리 요 4번 채우고 갈게요. 빛이 가다가 꺾이는 현상, 빛의 굴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꺾인 빛은 연결하면 한 점으로 모여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꺾인 빛 연결하면 한쪽으로 모여야, 꺾인 빛 연결하면 한쪽으로 모여요. 우리 이 한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이름만 알아두셔도 돼요. 아, 빛을 쫙 연결했을 때 한 점으로 모인다? 그걸 초점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컵이 있어요. 이렇게 컵이 있었는데 밖으로도 좋아요. 내가 이 밑에다가 동전을 하나 놓은 거예요. 자,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동전에서 나온 빛이 벽에 부딪혀갖고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지금 저 사람은 동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사람이 바닥에 있는 동전을 보고 싶어요. 아, 물론 내가 움직이면 보이겠죠. 나 안 움직이고 동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 물 부어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동전에서 나온 빛이 굴절되어 꺾이며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안 보이던 동전이 보여요. 대신 자, 내가 뭐라 그랬죠? 내 눈은 멍청해. 내 눈은 빛이 꺾인지 몰라. 어라? 빛이 여기서 직진해 와가지고 내 눈에 들어왔나 봐.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무슨 얘기야? 동전이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내 눈에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되게 얕아 보이네? 들어가면 겁나 깊어.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굴절되어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나는 굴절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직진해서 들어오네? 바닥이 내 눈에는 실제보다 얕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되게 얕은 물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깊은 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창으로 이 창을 집어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창을 던질 때 보이는 대로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보이는 데보다 어디를 겨냥해야 돼요? 얕은데 깊은데? 보이는 데보다 깊은 데를 겨냥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물고기는 여기 있지만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는 굴절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보일 거예요. 근데 나는 굴절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 빛이 여기서부터 왔나 보네, 직진했나 보네. 여기를 겨냥하면 안 맞아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을 겨냥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으면 실제보다 떠 보이는 특징이 있다. 왜? 빛이 굴절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자, 물을 부었더니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이는 이유. 동전에서 나온 빛이 물 표면에서 굴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보이던 빛이 굴절하여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대신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밑에 7번은 안 할게요. 요거는 아까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넣은 거고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아까 92페이지는 중요한 거 체크했고요. 제가 여기 94쪽이 지금 깨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대신에 요걸로 한번 98페이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98페이지. 이거는 위에는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로 인형을 봤어요. 볼록 거울로 인형을 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보다 작고 똑바로 된 상, 멀어져도 실제보다 작고 똑바로 된 상. 볼록 거울은 그냥 실제보다 작아 보일 뿐 항상 똑바로 된 상이 보여요. 근데 오목 거울은 자, 실제보다 큰 상이 보였어요. 확대돼서 보이는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놈이 상이 뒤집어지네.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애들은 멀어지면 오히려 상이 뒤집어지는 특징이 있다. 거울은 오목 거울이 뒤집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렌즈라면 렌즈는 좀 달라요. 자, 볼록 렌즈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죠? 볼록 렌즈 멀리 해봅시다. 아이쿠, 실제보다 작아지면서 뒤집어졌네요.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놈은 멀리 가면 뒤집어진다. 크게 보이는 놈은 멀리 가면 뒤집어진다. 근데 오목 렌즈는 원래부터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그럼 멀리 가도 크기가 작을 뿐 여전히 똑바로 된 상이 보여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요 예시가 쭉 주어져 있군요. 이 예시들 다 암기하시면 되고, 여러분 100페이지 3번 가보실래요? 100페이지에 3번. 요거 질문 하나 합시다. 이 빛의 입사각은 몇 도? 100페이지 3번. 이 빛의 입사각은 몇 도? 몇 도? 60도. 어디가 입사각이야?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빛의 입사각은 여기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굴절각은 어디? 여기가 굴절각입니다. 여러분, 이 각은 몇 도인지는 몰라도 일단 60도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그쵸? 각도 잘 따지셔야 돼요. 위에 있는 문제도 2번도 그래요. 어디가 입사각이에요? B가 입사각이에요. A가 아니에요. 어디가 반사각입니까? C가 반사각인 거예요. D가 아니라. 알겠죠? 이거 잘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보이잖아요. 10번에 사진 보이죠? 가는 이게 거울이냐 렌즈냐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이 요 면에 비치는 것으로 보아 이거 거울이에요, 렌즈예요? 거울이에요, 그죠? 이 상이 땅 반사되어 지금 여기에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 실제보다 커 보이죠? 볼록 거울입니까? 오목 거울입니까? 오목 거울. 얘는 실제보다 작아 보이죠? 얘는 볼록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보고 싶으시면 숟가락 있어요. 숟가락 새 거, 반딱반딱한 새 숟가락 있죠? 새 숟가락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숟가락 등 쪽과 숟가락 바닥 쪽이 있어요. 숟가락 바닥 쪽으로 내 얼굴을 비춰보시면 바닥은 오목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보다 커 보여요. 근데 등 쪽으로 내 얼굴을 비춰보잖아요. 여긴 볼록 거울이 돼요.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대신 안쪽은 오목 거울이라서 실제보다 커 보이는 대신 가까이 있을 땐 커 보이다가 숟가락을 멀리 하면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새 숟가락으로 해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한번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렌즈죠, 요게. 물체가 상이 이제, 네, 그, 뭐지? 빛이 뚫고 지나가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뒤집어진 것으로 보아.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보다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마 커 보였을 거야, 그죠? 멀어졌을 때 뒤집어지는 애는 보통 가까이 있을 때 커 보이는 애들이 그래요. 그럼 얘는 멀어졌을 때 뒤집어졌다는 건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는 렌즈였다는 뜻이겠네요? 볼록 렌즈겠어요? 오목 렌즈겠어요? 아예 볼록 렌즈로구나. 이해하셨습니까? 거울은 오목 거울이 커 보이지만 렌즈는 볼록 렌즈가 커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항상 헷갈리지 말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아요.